안녕하십니까?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자, 우리 물권법부터 들어갑니다. 기본서 다 들어오셨죠? 네. 예, 기본서. 네, 분필이 없네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서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네. 책은 어디를 피시면 되냐면은 160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준비를 위해서 민법 공부를 하게 되는데, 민법이 총 이제 4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민법 총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4편. 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총론. 첫 번째가 민법 총론이죠. 네, 총론이 이제 제일 처음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이제 물권법. 그 다음 뭡니까? 계약법. 그렇죠. 계약법이죠. 여러분들 목차를 그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제 특별법이죠. 요렇게 이제 4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4파트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총론하고 계약법을 이제 원장님이 하시고, 이제 부원장, 제가 하게 되는 거는 이 물권법하고 특별법 이 2파트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이 특별법 파트에서는 총 이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6문제. 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법률이 또 5개이기 때문에 한 법률당 한 문제꼴로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상당히 공부 효율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 물권법에서 몇 문제 출제되는지 아십니까? 14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물권법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4개 파트 중에서요. 예? 따라서 물권법을 포기하면은 이제 절대 합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물권법에서. 그럼 이제 제가 수업하는 이 물권법하고 특별법을 합치면 이제 20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물권법하고 특별법만 잘 정리하시면은 합격이네요, 맞죠? 예? 물권법하고 특별법만 잘 정리하시면요, 합격이 되겠네요. 자, 일단 20문제를 만약에 다 맞췄습니다. 그럼 일단 50점이죠. 예? 40문제 중에 반을 맞췄으니까요. 그럼 나머지 20문제를 찍어가지고 이제 맞추면 60점 넘을 수 있겠네요, 맞죠?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솔깃하시죠,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돼, 합격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요. 민법은 전 영역에 걸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총칙부터 특별법까지 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이제 물권법은 잘하는데 총칙은 잘 못한다. 이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계약법은 자신이 있는데 특별법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럴 수 있다, 또 없어요. 내가 만약에 물권법을 잘한다. 그럼 총칙도 잘하고 특별법 다 잘해요. 예? 잘하는 사람들은 다 잘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싹 다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전 영역에 걸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특정 파트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예, 20문제 출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쨌든 이제 오늘은 물권법부터 들어갑니다. 물권법부터. 자, 이 물권법 같은 경우는 이제 총론과 강론으로 다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권 총론이 있고요. 물권 총론 한번 써보죠. 자, 물권 총론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 강론이 있습니다. 자, 물권 총론에서 우리가 하게 될 것들을 좀 굵직굵직하게 제가 좀 적어 보겠습니다. 천천히 책 보기 전에. 자, 일단 이 물권 총론에는 처음에 물권 법정주의가 나옵니다. 이 물권 법정주의 같은 경우는, 자, 물권은 법률이라든가 관습법에 정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랬죠. 강제하고 있습니다, 종류를. 그래서 이제 물권 법정주의에서 몇 가지의 물권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8물권이 나왔죠. 8가지의 물권이 나왔어요. 8물권. 예. 기억납니까? 기억이 나셔야 돼요. 새록새록 기억이 돋아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거 말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적 효력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맞붙으세요. 권리가 충돌했을 때 뭐가 더 우선해서 적용이 되느냐. 요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물건과 채권이 만약에 붙었다. 뭐가 이긴다? 그렇죠. 물건이 이긴다는 거죠. 물건이 윈입니다. 이깁니다. 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론에서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서는 내가 물건을 침해당했을 때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예? 남의 땅에 마음대로 들어왔다. 그럼 이제 나가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남의 땅 위에다가 마음대로 건물을 지었다. 그럼 당연히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물권적 청구권은 이제 세 가지의 청구권이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재고 청구 있었습니까? 예, 차례대로 적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예, 반환 청구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 뭐 있었어요? 그렇죠. 자, 제거 청구권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방 청구권이 있었죠. 예, 요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의 변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물건이 이렇게 변동이 된다. 자, 쉽게 풀어서 표현하면 만약에 소유권이 만약에 넘어간다. 그게 이제 원인을 달리하는 크게 두 갈래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법으로 시작해요. 법. 법률? 예, 그렇죠. 법률 행위죠. 아, 좋습니다, 선생님. 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자, 186조입니다.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예, 등기를 해야 예,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법률 규정은 187조였죠. 이건 등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예, 요 놈 이제 안 해도 되는 놈인 거죠. 이렇게 크게 두 갈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가장 대표 주자가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계약. 매매죠. 예, 매매가 가장 대표적인 법률 행위입니다. 자, 그럼 법률 규정의 가장 대표 주자는요? 상속이죠, 상속.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물권의 소멸 파트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혼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혼동.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는 건 만약에 제한 물권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그 제한 물권이 소멸되는 거죠. 기억 안 나세요? 만약에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전세권 소멸됩니까? 소멸되죠? 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저당권 소멸되죠? 예? 자기 소유 목적물에 지가 전세 살 수 있습니까? 예? 안 되잖아요. 또 소멸하는 거죠. 자기 소유 목적물에 지가 저당 설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혼동이죠. 혼동은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자, 혼동에 의한 소멸은 말소 등기 해야 혼동으로 소멸합니까?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바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행위입니까? 규정입니까? 그렇죠. 법률 행위죠. 행위. 자, 여러분들. 법률 행위는 등기를, 죄송합니다. 법률 규정이죠. 규정. 예, 죄송합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법률 규정 같은 경우는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혼동은 법률 규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총론은 대충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뭐 요 정도 좀 봐두시고. 자, 근데 물권 강론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는 이제 8가지의 물권에 대해서 하나씩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권 법정조에 나오는 이 8물권 있죠? 요것들 이제 하나씩 하는 겁니다. 써보면은 일단 첫 번째 이제 점유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용익물권. 용익물권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 지상권, 지역권. 그렇죠. 전세권이 있었죠. 아, 좋습니다.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은 이제 복습하시는 분들이죠. 맞죠? 예.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이 있죠. 담보물권. 담보물권에서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유치권하고 저당권 나옵니다. 질권이 있지만 우리 시험 범위 아니라 그랬어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각 개개의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게 이제 물건 강론이죠. 이까지 하면 이제 물건이 끝나는 거예요. 4편 중에서, 총 4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물건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끝났어요, 물건. 예? 물건 끝났다고요. 쉽죠? 내용이 어렵지 않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차를 한번 이렇게 딱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거의 뭐 공부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목차를 좀 써봤으니까, 이제 지우지 말까요? 네, 죄송합니다. 안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자, 유치권, 저당권.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이 물권 총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을 160페이지를 비시면 됩니다. 60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은 물권법 총설 해가지고 물권의 의, 그 다음에 성질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한 부분들 있죠? 거기다 줄을 치시고 그 줄 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책을 다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줄 친 부분만 보시고 맥락이 이해가 되면은 충분한 복습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물권의 의 성질에서 보시면은, 자, 물권이란 의가 나와 있습니다. 물권이란 현재 존재하고 특정돼 있으며, 자,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예,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 지배. 그 밑에 보시면은 직접적,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 권리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쌍가로 1번, 2번에서 과연 그렇다면 물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현존 특정, 현존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건이 되려면. 그리고 독립해야 됩니다. 이러한 현존, 특정, 독립, 이걸 갖추고 있을 때 우리가 물건이라고 해요. 물건이라고.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쌍가로 4번 한번 보십시오. 배타적이고 독점적 지배를 한다. 예, 이게 이제 물권이었죠. 자, 그 다음에 쌍가로 5번에 이제 절대적으로 지배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내용 보겠습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에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채권과 물권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채권은 말이죠. 상대권입니다. 물권은요. 절대권이에요. 자,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예를 들 때 금전 소비대차 얘기를 하죠. 자, 만약에 뭡니까? 을이 갑한테 만약에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을이 채권자죠. 돈 빌려줬어요, 을이. 그럼 갑은요? 갑은 채무자죠. 자, 그럼 이 채권자 을은 채무자 갑한테 돈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죠.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갑한테.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길에서 지나가고 있던 병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계약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병한테 자신의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돼요, 안 돼요, 이거? 예? 돈을 빌려간 갑한테 돈 갚으라고 해야 돼요? 지나가던 병한테 돈 갚으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갑한테 갚으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병한테는 행사를 못 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은 을이 가지고 있는 건 채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권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만약에 전세권자다. 물권이죠, 전세권은요. 전세권 물권 맞습니까? 여기 있죠, 전세권. 전세권 물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세권자가 지나가던 병한테 나 전세권자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네? 주장할 수 있다고요. 절대권이라고요.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뭐 이런 예보다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 주택을 만약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만약에 갑이 이 병이라는 돈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병이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죠. 네.
근데 다른 놈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럼 얘에 대해서 자신의 물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나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예, 이렇듯 이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을 할 수가 있다고요. 내가 소유자다. 예? 그럼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녀도 돼요. 내가 소유자라고.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채권과 물건. 예, 이제 책 넘기세요. 이쪽 페이지는 크게 볼 게 없기 때문에. 162페이지도 뭐 앞에서 하고 있는 얘기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넘어갑니다. 자, 이제 163페이지를 보시면은 물건의 객체 해가지고 이제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물건의 나와 있죠. 물건의 개념 해서 보시면요. 자,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자,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예, 뭐 의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은 쌍가루 2번에 물건의 요건 나와 있죠. 아까 전에 나왔던 거죠. 현존, 특정, 독립. 줄 쳐놓으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봐두셔야 되는 게 동그라미 1번에 물건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다 라고 돼 있죠. 예. 물건의 객체는 뭐다? 예? 물건이라고요. 물건.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물건의 객체. 물건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입니다. 물건. 물건이 물건의 객체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예외적으로 뭐 또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까? 권리가 객체가 될 수가 있어요. 전세권에 저당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네,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예, 돼요. 혼동 파트에 나오죠. 자, 이렇듯이 이 권리를 객체로 해가지고 또 물권이 성립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저당권이란 말이죠. 저당권. 예, 이러한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물건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자, 다만 예외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상권 및 전세권. 요거는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외적으로 권리도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쭉 내려와 보시면은 2번에 일물 일권주의 나와 있죠. 예, 뭐 크게 비중 없습니다. 그냥 의미만 파악하고 넘어갑니다. 둘째 줄 보시면 따라서 나와 있죠. 따라서. 자,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만 존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물일권주의입니다. 예,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세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예, 이 페이지는 일물일권주의 풀어서 써놨죠. 넘어가세요. 별로 비중 없습니다. 넘기시고 166페이지 갑니다. 자, 166페이지 가시면 이제 물권 법정주의가 나와 있죠. 예, 요거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는 법률과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마음대로 물건을 창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물권이라고 하는 거를 법으로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지 마음대로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지 마음대로 채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때요? 채권은 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만들 수 있어요. 지 마음대로 채권 만들 수 있어요. 당사자들이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채권이 생겨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무한히 존재합니다. 무한히 존재. 하지만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예, 법적으로 정해놓은 대로만 딱 행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자, 185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물건의 종류 해가지고 자,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의 보시면요. 둘째 줄 봅니다. 물건은 당사자들이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도록 국가가 강제하고 있다라고 해놨죠.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임의 창설 금지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물권 법정주의다라고 하고요. 그 밑에 쌍가루 2번에 보시면 이제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강행규정.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의 특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그대로 행사를 하시란 말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우리 물권법 파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다 이 강행 규정이에요. 정해진 대로만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물권 법정주의 내용 해가지고 기억의 종류를 강제하고 있고, 오른쪽에 니은 보시면 이제 내용을 강제를 하고 있죠. 자, 보시면요. 자, 물권 법정주의는 종류를 강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강제합니다. 네, 이렇게 강제를 하고, 이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 물권법 파트에 규정된 대부분은 자, 강행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행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이 종류 강제에 의해서 우리 법률상, 민법에서는 몇 가지의 물권을 갖다 규정하고 있다, 지금 현재? 8가지의 팔물권을 현재 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8가지 아까 적었었죠? 예, 그거를 차근차근 한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8가지 물권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자가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소유권을 가리켜서 완전 물권이라고 하죠. 완전하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제일 좋아요. 역시. 왜 완전 물권입니까? 그렇죠. 아, 좋습니다. 소유권은 자,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물권인 거예요, 얘는. 네. 자, 그럼 이렇게 완전 물권이 있으면은 완전하지 않은 물권도 있겠죠. 예, 그놈들을 가리켜서 이제 제한 물권이라고 합니다. 제한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놈들이죠. 이 제한 물권이 다시 이제 2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용익 물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 물권이죠. 이렇게 다시 2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이 용익 물권 같은 경우는 이 용익 물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수익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의 용자랑 수익의 익자를 합쳐서 이제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용익 물권에 이제 아까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지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3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의 용익 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 물권은 자, 사용 수익은 할 수 없고, 자,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얘는 처분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담보 물권에는 유치권하고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러한 소유권, 자, 완전 물권과 제한 물권을 묶어서 본권이라고 합니다. 본권. 이 본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점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권리들인 거죠. 본권. 자, 그리고 팔물권 중에서 본권이 아닌 놈이 한 놈 있었죠. 뭐였어요? 그렇죠. 점유권이죠. 점유권. 점유권은 현실적으로 지배만 하면 인정이 되는 물권이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8가지를 우리가 법에서 정해놨다는 뜻입니다. 하나, 네?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가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팔물권입니다. 팔물권. 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상에서는 이제 팔물권을 규정을 해놨는데, 문제는 뭐 분묘기지권이라든가, 분묘기지권 이런 거 물권입니까? 물권이 아니에요. 물권 맞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이라든가, 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거 물권입니까? 아닙니까? 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놈들은 여기 없잖아요. 근데 왜 물권이라고 합니까? 관습법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관습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는 이 뭡니까? 소송에서 판사가 판결을 이렇게 딱딱딱 때리게 되면은 아, 이거는 물권으로 봐주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법률에 규정은 안 돼 있지만 관습법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분명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이외에는 이제 물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26회 때 기출되었던 것들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온천권이다. 네? 이거 물권입니까? 물권이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권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사도 통행권이다. 물권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공원 이용권. 물권입니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이런 것들은 물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 말이? 예. 갑자기 분위기 숙연해지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책 보시면은 167페이지에 민법상 물권에서 자, 8종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자,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전환권, 질권 8종류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박스에 이제 잘 그려놨죠. 예, 제가 이거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3번 보시면은 관습법상의 물권 해가지고 자,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예, 그 다음에 양도담보권. 양도담보권 기억나십니까? 우리 가등기 담보법에서 했었죠. 양도담보권. 예,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4번에 보시면은 인정되지 않는 물권 해가지고 자, 뭐 나와 있죠. 온천권, 뭐 사도 통행권, 뭐 이런 것들. 사실상의 소유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밑에 공원 이용권, 예, 이런 거 없어요. 밑에 관련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자,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주물권이라고 할 수 없고 라고 돼 있죠. 온천권 X입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은 둘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관습상의 통행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습상의 통행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3번 한번 봅니다. 둘째 줄 중간 정도 보시면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런 거. 책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 넘겨보시면 이제 4번 판례 봅니다. 둘째 줄 오른쪽 보세요.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라고 돼 있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공원 이용권 이런 거. 이런 거 물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예제 한번 볼까요?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지상권은 본권이다. 지상권 본권입니까? 네? 지상권 본권입니까? 예, 본권이죠, 본권. 예, 점유권 빼고 칠물권은 다 본권이에요. 자, 2번 봅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자, 3번 봅니다.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서 통행권 인정된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사도 통행권 이런 거? 예,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자, 4번 보시면요.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맞죠? 4번이 맞는 말인 거죠. 5번 보시면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 이런 거 없다 그랬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4번이 맞는 말인 거죠. 이런 거는 앞으로는 이제 출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일회성 문제입니다. 일회성 문제. 근데 이렇게 똑같이 문제가 나오진 않죠. 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자 팔물권과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물권 외에는 없는 거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다른 물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걔는 그냥 X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2절에 이제 물권의 일반적 효력에 의해서 우선적 효력 보겠습니다. 우선적 효력. 자, 좀 지우겠습니다. 칠판이 한 4배 정도만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4배. 자, 우선적 효력. 우선적 효력은 권리끼리 충돌했을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물권과 물권이 맞붙었다. 이러면 어떤 물권이 이기게 됩니까? 먼저 그렇죠, 맞습니다.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자, 채권과 채권이 맞붙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뭐가 우선할까요? 먼저 성립한 채권이 우선합니까? 아니죠. 예, 맞습니다. 평등주의예요. 평등주의.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빚쟁이가 있어요. 빚쟁이. 빚을 많이 졌다는 뜻입니다. 자, 갑 소유 목적물에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있고 을이 갑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만약에 뭐 1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순위에 또 다른 이제 저당권자가 있는 거예요. 얘도 받아야 될 돈이 1억이라고 칩시다. 자, 갑이 돈을 안 갚아서 갑 소유 목적물이 이제 경매로 들어갔습니다. 경매 들어갔고 경매 낙찰 대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 1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어떻게 분배됩니까? 이 1억이. 그렇죠. 을이 다 가져가비는 거죠. 자, 왜냐면은 을이 병보다 먼저 성립했기 때문에 얘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억 다 받아가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럼 이 1억은 어떻게 돼요? 이 1억은 일반 채권이 되는 거예요. 일반 채권. 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경우에 물건끼리 맞붙었죠. 예, 얘가 다 받아간다는 겁니다. 먼저 성립한 놈이 우선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또 빚쟁입니다. 갑이 빚쟁인데 자, 을이 저당권자는 아니고 그냥 채권자예요. 돈만 빌려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채권자가 있다. 자, 마찬가지로 갑이 돈을 안 갚아서 목적물이 경매로 들어갔고 낙찰 대금이 만약에 1억이 나왔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받아야 될 돈이 마찬가지로 1억이고 병이 받아야 될 돈이 마찬가지로 1억이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1억을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그렇죠. 평등주의인 거죠. 평등주의. 그러니까 5천만 원씩 사이좋게 나눠 가져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채권은 평등주의라는 거예요. 평등주의. 예, 자,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물권과 채권이 맞붙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물권이 이긴다는 겁니다. 물권이 윈입니다. 물건이 이긴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중매매 설명할 수 있죠. 이중매매. 자, 갑과 을이 최초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을이 아직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매수인이기는 하지만 소유권 취득을 못했죠.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요. 자, 그런 상태에서 갑이 다른 애한테 이걸 갖다 팔았고, 자, 이렇게 이중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 병 명의로 등기까지 해버렸다. 그럼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까? 네. 그렇죠. 얘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을이 병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병에게 자신의 뭐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채권이고요. 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물권이죠. 그러니까 병이 우선해서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 자,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자, 을이 임차인이다. 임차인입니다. 자, 임차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갖다 판 거예요. 그럼 주인님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병 명의로 등기까지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을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병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임차권은 뭡니까? 채권이죠. 네,
따라서 병한테 이제 대들 수가 없는 겁니다. 얘는 물권이거든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물권이 우선한다라는 거. 예,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고. 자, 마지막으로, 자, 물권과 제한 물권이 붙었다. 아, 죄송합니다. 물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붙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맞붙게 되면은 제한 물권이 우선입니다. 자,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은, 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을이 현재 전세에서 살고 있다. 갑은 뭐 계속 소유자입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소유권과 이러한 전세권이라고 하는 제한 물권이 있는 상태죠. 자,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해당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누가 우선적으로 합니까? 누가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우선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세권자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갑이 그 주택에 살고 있어요? 을이 살고 있어요? 을이 살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러한 사용 수익적 측면에서 봤을 때 병이 사용 수익을 한단 말입니다. 갑에 우선해서. 따라서 이제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아, 좋습니다. 자, 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적 효력 168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권리가 경합해서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해서 취급되는 효력, 이게 이제 우선적 효력입니다. 그 밑에 2번에 쌍가로 1번 보시면은 물권과 물권 충돌입니다. 자, 원칙 보시면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따라가 보시면 권리의 우열은 부동산 물권의 경우 등기 선우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를 해야 유효하게 물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해서 예외 나와 있죠. 자,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점유권은 왜 우선적 효력이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지배만 하면 인정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조금 예외적 측면이 있습니다. 점유권은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소유권 제한 물권 충돌했을 경우에는 언제나 자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쌍가루 2번에 보시면요. 물권과 채권 충돌 나와 있습니다. 자, 원칙 보시면은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의 예외입니다. 자, 기억 보시면요. 물권이 성립한 시기와 채권이 대항력 등을 갖춘 시기의 선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고, 자, A 보시면은 원칙적으로 채권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임차권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권. 원칙적으로 대항력 없습니다. 얘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병한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까? 병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얘? 예? 여기서 왜 또 흔들리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예? 나가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새로운 소유자가 자, 을한테 나가라. 그럼 얘 나가야 된다, 안 나가도 된다? 나가셔야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채권이니까요. 얘는요. 물권이니까요. 물권이 채권한테 이긴다고요. 나가라, 나가야 돼요. 예?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자, 그런데 그 밑에 B 보세요. B. 자,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자, 등기 등을 통해서 자, 대항력을 갖출 수 있고, 대항력 갖출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세 줄 내려와 보시면은 채권이 대항력 갖춘 시기와 물권이 성립한 시기를 비교해서 그 선우를 판단한다. 자,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은 순위 다툼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권처럼 순위 다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나가라 그러면은 나가야 돼요, 얘는. 하지만 안 나가고 버티려면은 뭘 갖춰야 된다고요? 예,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은
가백에 있었던 임대인의 지위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예? 가백에 있었던 임대인의 지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가백에 있었던 이 임대인의 지위가 자동 승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대항력을 갖추면은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병은 지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예? 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한 바가 없더라도 임대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대항력을 갖췄을 경우에. 자, 그럼 이렇게 대항력을 갖추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등기하면 대항력 갖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었죠. 대항력 갖추는. 그렇죠. 맞습니다.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되죠. 특별법에서 했던 거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까? 네, 인도받고 주민등록. 그 다음 상가라고 한다면요. 그렇죠. 인도받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대항력을 갖춘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의 대항력이고 한 개 더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대항력 갖출 수 있는? 자,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요. 대항력 갖춘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이건 뭐 그쪽 파트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뭐 좀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동그라미 보시면요. 성립 선우와 관계없이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무시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그 밑에 이제 가나다라 보이시죠? 밑에 요런 애들은 이제 순위를 무시합니다. 자, 가보시면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권 순위 무시하죠. 최우선 변제권. 자,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요.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 채권 요것도 순위 무시합니다. 최우선적으로 받아가요. 다에 보시면은 국세나 지방세 채권, 당해세 요런 것들도 순위 무시하고요. 그 다음 라에 보시면은 재산 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요것도 우선해서 상환받는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럼 기억이 안 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이쪽 파트 들어가면 이 해당되는 파트에 들어가서 다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책을 보시고 이제 밑줄 좀 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책을 한 장 넘겨보시고요. 자, 넘겨보시면은 170페이지에 물권적 청구권 나와 있죠. 예, 요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이게 좀 설명해야 될 내용이 조금 있는데 지금 꼭 항상 저는 설명을 좀 어느 정도 끝내고 나면은 항상 45분이 돼요. 예? 그럼 애매하죠. 자, 쉬기도 애매하고 예, 끝내자니 또 시간이 많이 초과될 것 같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잠깐 쉬었다가 10분만 쉬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물권적 청구권 보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